자, 여러분들 앞에 XD 화면이 좀 보이시죠? 이 옆에 있는 가이드 파일은 제가 1강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하단 게시글 보시면 이거 파일 다운받아서 같이 디자인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스플래시, 그 다음에 로그인, 뭐 비밀번호 틀렸을 때, 그 다음에 로그인 실패 횟수가 10회 초과됐을 때,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있겠죠. 자, 조금 더 이어서 2강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회 오류 났어요. 그럼 어떤 게 나와야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자, 일단은 여기를 쭉 내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각형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높이를 120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가로값을 582로 맞춰줄게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여기 박스 사이즈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그려줄게요. 자, 가이드 한번 단축키로 툭 하고 켜줍니다. 우리 이 가이드 몇이었어요? 48이었죠? 좋습니다. 두께 2픽셀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컬러 DB 엔터 쳐줍니다. 높이값 56 정도 되고 와이드가 64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가 8이겠죠? 그리고 쭉 해서 888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아마 디자인을 실무적으로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어떤 걸 디자인하는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 48 한번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 다음 하나 더 복사할게요. 하나 더 복사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간격을 24 하나, 둘, 셋 이렇게 띄워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가운데 정렬해 줍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되겠죠. 아마 여기에 문구가 입력되면 다들 눈치채실 겁니다. 상단 이미지의 보안 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네, 바로 보안 문자 입력하는 창이에요, 여러분들. 비밀번호 여러 번 실패했을 때 보안 문자 입력해서 로그인하는 창이겠죠. 자, 여기 32 띄었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죠? 이 32 가이드는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이렇게 디자인이 되셨다면 보안 문자 하나 이렇게 갖고 와 주시면 되겠죠?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고 삭제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아이콘 쪽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컨트롤 C에서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컨트롤 V. 좋아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해서 배치해 주세요. 요것도 역시나 이렇게 해서 배치해 주세요. 컨트롤 누르면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일단 체크로 백그라운드 걷어내고 아이콘 선택해서 999 엔터 해주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보안 문자 페이지까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항상 말씀드렸죠? 자, 아마 1강부터 진행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쉽게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1강에서 우리는 이걸 다 그려냈잖아요. 그죠? 똑같은 포맷을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UI 디자인을 많이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페이지마다 디자인을 다 다르게 하실 확률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퍼블리셔 분들이 공통 작업을 할 수가 없는 큰 단점이 있죠. 그리고 디자이너마다 협업도 안 돼요. 어떤 디자이너는 여길 보라색으로 하고 어떤 디자이너는 이거를 검은색으로 하고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페이지인데 그죠? 그래서 항상 코딩을 고려한 디자인 퍼블리셔가 어느 정도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100% 퍼블리셔에 맞춰서 디자인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고려는 해서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너무 디자이너의 고집만 부리다 보면 이게 나중에 개발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트래픽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기타 요소적인 부분들이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퍼블리셔와 기획자를 고려한 어느 정도의 협업과 소통이 많이 필요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이 보안 문자를 여러 번 입력했다 틀렸을 때 있죠? 틀렸을 때. 그때도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건 그냥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그대로 해서 하나, 둘 이렇게 두 칸 올리시고. 그죠? 여기에 문구를 뭐 상단에 있는 보안 문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안 문자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막 띠디디디딕 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좋아요. 여기 블랙 컬러 잡아주시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보안 문자 오류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1강부터 쭉 따라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는 뭐지? 약간 공식 같은 느낌인데? 하나를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 프로세스가 UI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다를 필요는 없어요. 같은 건 같게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르게 디자인을 하셔야 되지만 이거는 로그인 페이지에서 연장된 거잖아요. 다르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가지 케이스가 나오면 그 케이스를 베리에이션 친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맞는 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게 더 있어야 되죠? 사실 로그인은 요 정도에서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찾기 정도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좀 했어요. 사실 이 로그인 페이지도 이제 우리가 뭐 유튜브 제가 하는 거나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용이면 여러 케이스까지 필요 없는데요. 이 로그인 같은 간단한 페이지도 이제 실무로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케이스 다 합치면 막 20-30페이지 굉장히 이론적인 페이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 지금 뭐 본인 인증도 없고 보안도 없고 뭐 이용 약관도 없고 팝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걷어낸 거예요. 많이 걷어낸 겁니다. 좋아요. 자, 일단 여기는 아이디 찾기입니다. 아이디 찾기. 좋아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되게 실무에서 쓸 법한 디자인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는 로그인 프로세스 디자인을 할게요. 그러면 진짜 실무에서 하는 로그인 프로세스 디자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 30페이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시간이 되면요. 자, 일단 아이디 찾기 GMB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버튼 88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가로값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28인가? 잠깐만요. 28 볼게요. 300 잠깐만요. 328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께 2픽셀. 우리 2배수 디자인이니까요. 브랜드 컬러 삽입해 줍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좋아요. 엄청 쉽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뭐라고 입력돼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입력돼야 될까요? 휴대폰 인증. 그죠? 휴대폰 인증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브랜드 컬러 삽입해 줍니다. 그죠? 높이값 42. 좋아요. 딱 해서 가운데 정렬해 줍니다. 그대로 하나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요건 탭입니다. 이메일 인증. 그죠? 사실 이 인증 방법도 휴대폰하고 이메일 인증 이외에도 다른 인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우린 뭐 유튜브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선을 긋고 디자인을 해줍시다. 이렇게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이 아이디 찾기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정보로 아이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한 문구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 사용자들은 알 길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문구 때문에 뭐 심의가 통과되냐 안 되냐 뭐 그런 것도 되게 많고 장착법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는 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죠? 디자인적으로 안 이쁘다고 해도 다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요소가 너무 많고 디자인이 안 이쁘니까 막 그냥 빼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죠?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뭘까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죠?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제외. 이렇게 친절하게 입력을 다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버튼 그대로 갖고 올게요. 딱 갖고 옵니다. 몇 띄었었죠? 우리 70이네요. 70 띄워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요. 70 이렇게 띄워주고 여기는 뭐 확인 이 정도면 됐죠? 좋아요. 이러면 이제 아이디 찾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메일 인증도 탭으로 있으니까 이메일 인증 클릭했을 때 나오는 것도 만들어 주셔야겠죠? 저희는 이번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08 해서 이번에는 비밀번호 찾기가 나와야 되겠죠? 비밀번호 찾기. 좋아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케이스니까 똑같은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이메일 인증 둘 다 똑같이 있어도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는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정보로 인증을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좋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문구를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디자인 이상하다고 막 빼버리고 그러면 진짜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핀터레스트나 드리블 같은 데서 보면은 사실은 막 이런 지저분한 것들, 이런 복잡한 것들 디자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비주얼은 뭐 벤치마킹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현실적인 디자인을 찾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게 뭔가 이런 폰트의 사이즈라던가 이런 가이드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뭔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다 빼버렸다던가 뭔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 핀터레스트 같은 것들 그 컨셉 디자인을 보고 디자인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레이아웃 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건 좋은데 뭔가 그걸 보고 그대로 디자인을 해서 개발을 해달라고 한다? 거의 되는 디자인 없어요. 핀터레스트나 드리블 같은 데서 보고 실질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몇 개 없어요. 특히 해외 거는 더 심해요. 국내 거는 뭐 대부분 되는 것들이 많긴 한데 왜냐면 일반 기업에서도 많이 올리니까요. 근데 해외 거는 진짜 별로 없어요. 실제로 코딩까지 구현할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막 해외 디자인 보면은 막 UI 킷 뭐 30개, 뭐 50개, 뭐 20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5만 원에 팔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운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진짜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것들 다운 받거나 아니면 참고하실 때 이게 내가 실무적으로 진짜 쓸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하시거나 자료를 다운 받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4가지 페이지를 한번 같이 디자인을 해봤어요. 우리가 1강에서는 로그인 페이지, 그 다음에 뭐 스플래시 인트로, 비밀번호 틀렸을 때 이렇게 왔다면 우리 2강에서는 보안 문자 입력했을 때 틀렸을 때, 뭐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생각보다 1강에서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강에서 썼던 디자인들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자, 일단은 로그인 프로세스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일단 로그인 프로세스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쭉 봅시다. 자, 스플래시 인트로, 로그인, 비밀번호, 뭐 아이디 틀렸을 때, 그죠? 로그인 10회 초과됐을 때, 보안 문자 입력 잘못했을 때,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인 프로세스 제가 진행을 할 디자인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3강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메인 페이지, 뭐 레이아웃 구성하고 아이콘도 좀 넣고 이런 디자인들이 있죠. 3강부터는 그런 재미난 디자인들이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1강하고 2강은 우리가 4페이지씩 진행이 됐죠. 1강, 2강 이렇게 간단하니까 그런 거예요. 3강부터는 한 페이지가 디자인될 수도 있고 2페이지가 디자인될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30분대로 디자인 강의를 좀 영상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 이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추후에 좀 시간이 된다면 실무 로그인 프로세스 디자인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유튜브니까 많이 케이스가 엄청나게 빠져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때 가서 이제 로그인 페이지 같은 간단한 것도 실무로 접근을 하게 되면 케이스 막 20개, 30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실무 프로세스, 로그인 프로세스 1탄, 메인 프로세스, 뭐 하단 푸터, 뭐 컴포넌트, 뭐 서브 페이지 프로세스, 뭐 팝업 프로세스, 팝업 케이스, 뭐 풀 팝업, 뭐 기타 등등등 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나중에. 그죠? 자, 그럼 우리 이제 3강에서 한번 만나 뵙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마대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안녕히 계세요. 딱 붙여주면 되겠죠.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이 하트를 가운데 이렇게 넣어줄게요. 딱 올리고 그룹해서 마찬가지로 딱 올려주면 됩니다. 약간 오밀조밀 모여있는. 그 다음 요런 거, 그 다음 요런 거, 요런 거, 요렇게.